LA 빈민가에 살고 있는 4명의 20년지기 친구들. 스토니는 부모님을 차 사고로 잃고 남동생을 자식처럼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우동생으로 UCLA에 입학이 목표였죠. 하지만 남매의 처지에 비싼 등록금과 또 돈 때문에 고생할 누나 생각에 대학을 포기하려는 착한 남동생. 스토니에게 남동생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늙은 논팽이에게 몸까지 더럽혀야 했죠. 프랭키는 4명의 친구들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 은행에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그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운 나쁘게도 은행엔 갱단으로 보이는 강도가 들었고 프랭키가 강도와 한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과 한패라는 누명을 쓴 채로 쫓겨나는 프랭키. 아마도 차별이라는 선입견이 진짜 해고의 이유 같습니다. 클레오는 넷 중 가장 센 언니였습니다. 절도 경력과 남성미 풀풀 넘치는 그녀는 프랭키가 해고당했던 은행 강도 사건을 두고 슬쩍 장난처럼 말을 꺼내봅니다. 거침없는 성격의 행동대장격인 클레오. 그리고 가장 순진해 보이는 티쇼는 홀로 아기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스토니, 클레오, 그리고 티쇼는 청소업체 소속으로 대형 빌딩 청소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키도 추천서 한 장 없이 해고당한 상태라 하는 수 없이 이들과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은 어쩌다 보니 일터에서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한편 은행 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CTV를 분석하다가 은행 강도 중 한 사람이 머리에 새긴 문양을 유심히 관찰하죠. 스토니는 힘들게 구해온 돈을 보여주며 남동생의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실력이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한 채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며 누나를 실망시키죠. 은행 강도 일당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 친구는 스토니의 남동생에게 AP라는 문양을 새겨줍니다. 그리곤 친구의 집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그렇게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동생을 잃게 된 스토니.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경찰에 대한 복수심과 프랭키의 직장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을 모델 삼아 은행을 털기로 작정합니다. 각자의 궁핍함과 억울함이 모여 모의된 범행. 딱 한 번에 은행 털이로 끝내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티쇼는 반대했죠. 소심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던 어느 날 보모를 둘 형편이 못된 티쇼니 일터에 아이를 데려왔죠. 청소도구를 만지던 중 아이에게 사고가 납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유아보호국에서 나와 티쇼넥에서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이제 4명의 친구 모두에게 각자의 이유를 들어 하나의 뜻이 완성됐습니다. 범행을 실행하기 전 은행 내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하는 스토니와 티슌. 그때 잘생긴 오빠가 스토니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와중에 스토니도 그가 썩 싫진 않았던 모양이죠.
사전 계획, 사격 연습, 그리고 클레어의 전문인 차량 절도 등 은행 털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 그들. 그렇게 엉성한 준비를 한 채 은행에 들어선 네 사람. 하지만 넷 중 가장 순진하고 겁이 많았던 티쇼는 도망가 버립니다. 은행에서 근무했던 프랭키는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두에 나서 범행을 감행하죠. 보기보다 깡이 센 프랭키. 생각보다 쉽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은행털이. 돈다발을 앞에 두고 이들은 흥분합니다. 일반 액션 영화와 다를 게 없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지만 여성들의 은행털이라는 주제와 뮤비 같은 영상으로 나름의 신선함을 보여줬던 영화 세리로프는 1997년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뉴 커런치 부분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했던 게리 그레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힙합과 R&B 가수들 위주로 상당한 작품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세리로프 이후 발표한 영화들의 흥행 성적 또한 꽤 좋았습니다. 내년쯤 개봉될 맨인 블랙 4의 연출도 게리 그레이 감독이 맡았죠. 사실 영화보다 OST 앨범이 더욱 유명했던 작품. 당시 데스티니 차일드의 전신과 같았던 흑인 R&B 그룹 엔버그의 Don't Let Go는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는 등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R&B 음악이 대세였던 시기라 비슷한 류의 곡들이 많긴 했지만 영화와 같이 엔버그도 4명의 흑인 여성 보컬로 이루어진 점 또한 일체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가수와 배우를 겸하고 있는 퀸 라티파의 역할은 그녀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듯 강렬했습니다. 점잖았던 은행 직원에서 해고된 이후 꼬장꼬장하게 변해버린 비비카 폭스의 연기도 일품이었죠. 주인공 제이다 핑켓은 이 영화가 개봉될 시기였던 1997년에 윌 스미스와 결혼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녀의 이름에 스미스가 없는 걸로 봐 영화의 개봉 이후에 식을 올린 듯하죠. 여튼 부럽습니다. 스토니는 현장 답사 때 알게 된 잘생 엘리트 오빠 키스와도 로맨스를 키워갑니다. 키스는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지만 스토니에게 생긴 좋은 감정 하나 외엔 그녀의 출신이나 처지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토니 역시 처음 만나보는 부류의 남자인 키스에게 갈수록 빠지게 됩니다. 한편 괜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 하지만 클레오는 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죠. 딱 한 번만 더 은행을 털자며 친구들을 부추기는 클레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스토니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프랭키 역시 클레오와 같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또다시 은행을 털게 된 내 친구들. 이번엔 티쇼는 적극적인 합류로 위기의 순간도 넘기고 클레오는 차로 벽을 뚫고 이들을 태우는 등 범행의 스케일이 더욱 커집니다. 그들의 진화된 범행을 유심히 파악하던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미 2차례 악연이 있었던 스토니와 프랭키를 의심하게 되지만 5인 사격을 빌미로 수사를 허락받지 못하죠. 처음보다 거금을 훔쳐나온 이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청소하고 있는 빌딩에 몽칫돈을 몽땅 숨겨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청소반장이 그만둔 걸 알게 된 클레오와 프랭키는 재빨리 돈을 숨겨둔 곳으로 가지만 역시 뭉칫돈을 들고 달아나버린 청소반장. 결국 이들은 그를 찾아가 순간의 실수를 범하게 되죠.
빈털터리가 된 내 친구들.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감은 커지고 스토니는 아예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전보다 악화되자 마지막으로 더 큰 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털기로 하죠. 그곳은 키스가 근무하는 연방은행. 한창 은행 강도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경찰 측에선 대비 목적으로 연방은행에 사전 보안을 대비하도록 충고합니다. CCTV 속 스토니를 알아차린 키스. 이때 키스에게 걸려오는 전화. 이미 4명의 신분이 모두 발각된 마당에 클레어는 막판으로 치닫는 듯 보입니다. 그때 그동안 이들을 의심하며 추격하던 경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며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주둔 경찰의 사격으로 티숀이 총상을 입게 됩니다. 몹시 흥분한 내 친구들은 가까스로 티숀을 데리고 탈주에 성공하죠. 하지만 티숀은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죽게 됩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 이들이 도주 상황이 라이브로 중계되는 지경까지 돼버리죠. 터널의 양 끝에서 경찰차와 헬기에 포위된 채 옴짝달싹 못하게 된 세 친구. 과연 세 친구들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성 4인조 은행털이범을 소재로 재미와 안타까움도 안겨주는 영화 세리로표를 추천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